자, 미성년자는 능력자인 성년자와 어떻게 구분합니까? 나이다, 그죠? 행위 당시의 나이가 만 19세 이상이냐, 이하냐에 따라서, 그죠? 자, 쭉 보면서 따라오세요. 답이 행위 당시의 미성년자입니다. 그런데 뭐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이 단독으로 매매 등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했다. 그렇지만 일단 가벌간의 매매는 뭐요? 일단은 유효죠, 유효. 다만 확정 유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유효다, 그죠? 취소하기 전에 이런 자들에게 전전양도했어요. 전전양도됐습니다. 이때 취소를 합니다. 취소는 누가 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하면 그때부터 뭐가 아니라 뭐요? 처음부터 소급해서 뭐 해야 됩니다. 그때 이런 자들이 선입니다. 그렇지만 취소로 인한 제한 능력을 위한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합니까?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다, 그죠? 자, 쭉 따라오세요. 그래서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뭐요? 매매 등 재산행위는 단독으로 못하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동의받지 않고 한 위반을 하면은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예외. 시험은 여기다, 그죠? 미성년자일지라도 의사 능력만 있다면은 9가지 행위. 자, 이와 같은 9가지 행위는 단독으로 유하게 할 수 있다고 그죠? 취소 못 합니다. 그 중에서 요 3가지가 내용까지 꼼꼼히, 그죠? 나머지는 제목 정도요.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자, 쭉 따라오세요. 예컨대 부담 없는 정려를 받는다든지, 그죠? 채무 면제를 받는 행위, 무상 임치물의 반환, 이런 것도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아무리 유리하더라도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 부담 있는 정려를 받는다든지 유리한 매매 계약의 체결, 그러면요 상속의 승인 포기 등은 단독으로 할 수가 없다. 그 다음 두 번째 6조죠.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해서 처분을 허락한 재산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그죠? 이때 범위는 객관적인 재산의 범위를 말한다, 그죠? 따라서 아버지가 용돈 10만 원을 주면서 학용품 사서라고 주더라도 뭐요? 유흥비로 사용하더라도 문제 없다, 그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요거다, 그죠? 법정 대리인이 종류를 특정해서 허락한 영업에 관해서는 나이는 미성년자지만 뭐요?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이 인정된다, 그죠? 따라서 허락받은 영업에 관한 행위는 일체 단독으로 할 수 있고, 또 성년자와 똑같은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허락받은 영업에 대해서는 법정 대리인도 존재치 않다, 그죠?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도 그 범위 내에서는 소멸합니다. 다만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영업 허락을 취소 내지 제한할 수 있다. 그렇지만 뭐요?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겐 대항할 수 없다, 그죠? 자, 나머지는 제목 정도만 보시면 되죠. 자, 미성년자일지라도 죄송합니다. 타인의 대리인은 될 수가 있다, 그죠? 대리인은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죠. 따라서 대리인의 행위를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 못한다, 그죠? 그 다음에 근로계약의 임금의 청구, 혼인한 경우는 성년자로 간주되죠. 그 다음에 무한책임 사원지혜산행위, 취소행위, 17세 이상의 자의 유언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은 원칙 뭐요? 1차적으로 친권자가 법정 대리인이 되죠. 근데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는 두 번째,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 된다, 그죠? 자, 쭉 돌려볼게요. 미리 합니다. 친권자는 부모이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 잘못돼도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생각할 수 없죠. 그래서 친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죠? 그렇지만 후견인은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의 중요한 의미를 가진 행위는 단독으로 결정 못하고 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좀 이따가 다시 확인합니다. 상대방의 최고권 행사에 대해서 친권자가 그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뭐요? 추인으로 간주한다, 그죠? 그렇지만 후견인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뭐요? 취소로 간주하죠. 자, 그럼 미성년자까지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28페이지요. 자, 6번요. 같이 갑니다.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부담 없는 정려는 단도로 할 수 있다. 그죠? 어디에 해당합니까? 여기에 해당한다. 그죠?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이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여기다. 그죠? 혼인하면은 성년자로 간주되죠. 혼인한 성년 의제는 사법상의 법률 관계에 한한다. 그죠? 따라서 공법상의 선거권 등에는 여전히 미성년자입니다. 하여튼 숫자가 뜨면 뭐요? 숫자가 답입니다. 숫자가 답이에요. 왜요? 우리가 기간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단독으로 출제하려니까 지금은 민총의 문제수가 너무 적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성년기라든지 법정 주일이 되었느냐. 그죠? 그 다음에 실종 기간이 언제 만료하느냐. 사망시기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숫자 문제로 산수 문제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94년 9월 10일생이요. 자, 9월 10일생. 19세다. 그죠? 그럼 몇 년도입니까? 13년이죠. 그죠? 13년. 그 다음에 또 하나가요. 연령 계산의 경우는 초일도 산입한다.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9월 9일이다. 그죠? 9월 9일 오후 24시. 다른 말은 뭐야? 9월 10일 오전 0시에 성년자가 되죠. 틀렸죠? 예. 자, 그 다음에 4번. 근로계약의 체결과 임금의 청구는 단독으로 할 수 있죠. 거기서 뭐요? 소송이 걸리면 그에 관한 임금 청구 소송 등도 미성년자가 스스로 합니다. 그 다음에 5번.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죠? 이때 법정 대리는 명시적으로 동의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도 뭐요? 미성년자에게 직접 동의할 수도 있고 뭐요? 상대방에게 동의할 수도 있다.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17번.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거예요. 3, 4월 달에. 빨리 확인하세요. 자, 볼게요. 우리가 3, 4월 달에 기출문제풀이에서 봤던 겁니다. 미성년자가 자신의 행위를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1번 A가 부모의 처분 허락을 얻은 근로소득 범위에서 일상용품을 구입했다. 이거 뭐죠? 욕조 문제다. 그죠?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 행위는 이건 단독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예, 취소 못합니다. 그 다음에 B번 대리인 밑줄 그시면 되죠.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행위를 하면 뭐요? 예,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대리인의 행위를 이유로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 못합니다. 대리인의 대리인은. 그 다음에 3번 D가 위조한 신분증을 제시해서 성년자라고 상대할 수 있다. 그죠? 나중에 확인하겠지만 이거는 17조 1항에서 취소권이 박탈되죠. 예, 취소 못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은요. 영업 허락이 있는 경우다. 그죠? 이거는 성년자와 같은 동일한 능력이 인정되죠. 자, 5번이죠. F가 부모의 허락 없이 고가의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수하는 유리한 매매 계약에 체결다. 그죠? 이거는 단독으로 못하죠. 원하면 뭐요?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부모라면 취소합니까? 예, 안 하면 되죠. 그죠? 예, 취소 안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8번 같이 갈게요. 미성년자의 행위 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미성년자가 매매 등 법률 행위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는 명시적 동의도 가능하고죠. 묵시적 동의도 가능하다. 그죠? 예, 틀렸습니다. 자, 2번. 자, 입증 책임. 여기서 2번이 답이 된 경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수업 시간에 입증 책임 두 가지는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게 있어요. 그죠? 하나가 뭐죠? 차고의 입증 책임이죠. 중요 차가 있다 없다는 누가요? 표의자가. 중과실이 있다 없다는 뭐요? 상대방이. 또 하나가 뭐죠? 126조 그날 넘는 표현들이다. 그죠? 정당한 이유가 있다 없다는 누가요? 상대방의 입증 책임이죠. 이 부분은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입증 책임은 원칙 누가 부담하느냐? 자, 상적으로요. 자, 여기 보세요. 갑이 을에게 뭐요? 1,000만 원을 받을 채권이 있다고 갑이 주장합니다. 그러면 1,000만 원에 받을 채권의 존부는 당연히 갑과 을 중에서 누가 입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이자가. 즉 입증 책임이라는 것은 뭐요? 그 주장 사실이 인정이 되면은 유리한
효과를 받는 자가 입증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민법상에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되시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굳이 이 부분은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해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당연히 누구에게 유리한 겁니까? 미성년자에게 유리합니까? 상대방에게 유리해요? 상대방이죠. 그러니까 뭐요? 상대방이 입증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자, 3번. 혼인한 미성년자로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단독으로 위안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말도 안 되죠. 혼인한 경우는 뭐요? 나이는 미성년자지만 성년자로 간주되죠. 그래서 매매 등 모든 재산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이요.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그 종류를 특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허락을 얻은 영업. 밑줄 그으세요. 영업 허락은 뭐요? 반드시 종류를 특정해서 허락해야 되죠. 그래서 모든 종류의 영업 허락은 뭐요? 허락이 아니다. 그죠? 그와 같은 허락은 무효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요한다는 민법 규정은, 즉 이와 같은 미성년자의 능력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입니까? 강행이요? 강행법규다. 그죠? 그래서 정답 2번. 자, 8번, 9번 확인하세요. 답은 쉽게 뜬다. 그죠? 요거죠. 그죠? 근로계약의 체류가 임금의 청구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죠? 자, 1번.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하면 그 범위 내에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는 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그죠?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합니다. 그 다음 3번. 미성년자의 단독 행위에 대해서는 상대방 뭐요? 초인이 있기 전까지 거절할 수 있다. 그죠? 예. 단독 행위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거절권.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는 선의인 경우는 뭐요? 미성년자 측에서 초인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그죠? 즉 철회는 계약에 있어서 선의 상대방에게. 그 다음에 5번.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더라도 법정 대리인에게 초인집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최고권 행사는 뭐요? 선악, 불문하고 모든 상대방이 인정된다. 그죠? 자, 그럼 오늘 문제가 나갔죠? 자, 오늘 문제가 나갔습니다. 자, 그럼 일단 1번부터 4번까지 빨리 답을 하기로 했어요. 자, 1주 지났습니다. 그죠? 자, 볼게요.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나가는 문제는 올해 17년도에 있었던 우리하고 뭐요? 비슷한 수준의 인접시험의 기출문제입니다. 세무사와 간평사의 기출문제예요. 자, 1번.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아니한 것은 틀리면 안 되죠. 정답은 1번이죠. 그죠? 예. 종전의 간섭법으로서 성립이 되었다 할지라도 현재 시점에서 뭐요? 간섭도 법이기 때문에 헌법이야 전체 법질서에 반하면은 효력이 부정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다음 중 형성권인 경우. 답 쉽게 떴죠? 정답은요? 3번이죠. 취소권. 자, 청구권, 명칭은 청구이지만 형성권, 각종의 매수 청구, 각종의 뭐요? 소멸 청구, 대금 청감 청구권, 공유물 분할 청구이다. 그죠? 예. 여기는 그런 것들이 없죠. 예. 그 다음 3번. 권리 성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은 1번이죠. 자동차, 동산이죠. 매매를 해서 소유권자가 바뀔 수 있다. 그죠? 비전속권이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저당권 등 담보물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뭐요? 그래서 채권 담보의 주목적이죠. 그래서 저당권 등 담보물권에서 담보되는 채권을 피담보 채권. 이게 주된 권리고, 저당권 등 담보물권은 뭐요? 종된 권리다. 그죠? 3번.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 청구권이죠. 그 다음에 소유권은 뭐요? 물권이니까 당연히 뭐요? 절대권. 다른 말로 뭐요? 지배권이다. 그죠? 지상권 물권이니까 당연히 지배권. 절대권입니다. 4번. 충돌, 경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정답은 2번이죠. 그죠? 예. 자, 대표님가 요거다. 그죠? 수업 시간에. 임대차가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그 목적물을 반환치 않더라. 그죠? 그때 임대인에게는 뭐요? 반환을 받기 위해서 임대차에게 한 반환 청구권과 소유격에게 한 반환 청구권이 동시에 주어지더라. 그죠? 근데 각각 권리는 별개이기 때문에 동시 또는 이시에 그죠? 행사 순서 제한 없이 행사를 할 수 있고, 따라서 어느 하나의 권리를 행사했던 이유만으로 다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그래서 시효소멸도 각각 따로따로입니다. 다만 그 목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뭐요? 목적이 달성된 경우 나머지 권리도 소멸한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1번 행사 순서 제한 없죠. 이시동는 동시에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다 그죠? 3번 채권은 평등이죠. 예. 따라서 4번 요건 안 틀린다 그죠? 언제나 뭐요? 제한 물건이 우선한다 그죠? 5번 원칙 뭐요? 지배권인 물건이 우선하죠. 자, 여기까지 일단 4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그럼 다시 교재로 옵니다. 자, 두 번째 제한 능력자로 갑니다. 뭐 요약서를 보시든지 기본서를 보시든지요. 자, 구조입니다. 자, 구조요. 가정법원은 질병 등의 그 밖의 사유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서 본인 등의 청구가 있으면 뭐요? 성년 후견 개시 심판한다 그죠? 이양 성년 후견 개시 심판할 때는 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갑이 을과의 매매를 할 당시에 질병 등으로 인해서 뭐요? 질병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뭐요?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이유로 뭐요? 요때 비로소 법원부터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럼 매매 당시에는 갑은 능력자입니까? 제한 능력자요? 능력자다 그죠? 따라서 갑은 을과의 매매를 제한 능력자임을 우선 취소할 수 없죠 그죠? 능력자입니다. 요때부터 제한 능력자죠. 그러면 법정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미성년자는 아니기 때문에 후견인밖에 없다 그죠? 자, 이 자는 우리하고 똑같이 살아있는 자연인인데 제한 능력자가 됐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법원의 재판 때문에. 따라서 이 자가 질병 등을 온전히 고쳤다 할지라도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뭐가 필요해요? 법원의 재판이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질병 등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요. 청구권자가 청구를 하면 법원은 갑에서 종전의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뭐요? 종료 심판한다 그죠? 종료 심판하면 소급에서 능력을 회복합니까? 장래를 향해서요? 장래를 향해서다 그죠? 자, 능력 보세요. 10조. 앞에서 미성년자는 동의받지 않고 한 행위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10조 1항을 보니까 뭐요?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에는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그죠? 즉, 동의 불문이다. 그죠? 대표적인 자가 누굽니까? 예, 치매에 걸린 사람이죠. 이 자는 동의가 있어봐야 그 자체 아무 의미가 없죠. 이해를 전혀 못하니까. 그죠? 따라서 피성년 후견의 행위는 뭐요? 동의 불문하고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그죠? 원칙. 그렇지만 이 사망도 기억을 해야죠. 개별적으로는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양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해줄 수 있다. 그죠? 네, 이런 것들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취소 못한다. 그죠? 한번 정해주던 범위도 치료의 어떤 경과 등의 사정을 반영해서 청구권자가 청구하시면 그 범위를 다시 변경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사항은 이미 우리 시험에서 계속해서 지문화됐습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가도치 않는 법률행위는 취소 못한다. 그죠? 무조건 단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깁니다. 피한정 후견이네요. 자, 차이점이 요거다. 그죠? 앞에서 피성년 후견인은 사무처리 능력이 뭐야?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이죠. 근데 이 자는 뭐야? 질병 등으로 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뭐야? 지속적으로 결여가 아니라 뭐야? 부족한 사람이다. 그죠? 그래서 정도의 차이점이다. 그죠? 자, 그럼 그림 똑같아요.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질병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뭐야? 부족했습니다. 그렇지만 5년도에 비로소 이를 이유로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매매 당시에는 능력자다, 제한 능력자다? 능력자다. 그죠? 예, 똑같아요, 그림이. 자, 그럼 볼게요. 12조. 피한정 후견인 1항입니다. 가정법원은 질병 등의 그 밖의 사유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서 본인 등의 청구가 있으면 뭐야? 한정 후견 개시 심판한다. 그죠? 2항. 한정 후견 개시의 경우에도 구조 2항, 즉 본의 의사를 고려해야 된다. 그죠? 자, 능력합니다. 자, 이 자는 금방 봤던 피성년 후견인과 달리 뭐야? 판단 능력이 아예 없는 자가 아니라 부족하다. 그죠? 그럼 누구하고 비슷해요? 미성년자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1항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뭐요? 법정 대리인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그 범위를 선고시에 뭐요? 정해준다 그죠? 요런 얘기는 네가 능력이 부족하니까 뭐요? 단독을 하지 말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해라 그죠? 요 범위를 정해줍니다. 2항 한 번 정해졌던 행위의 범위도 뭐요? 다시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범위를 다시 변경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3항요. 그래서 피한정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인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있으면 매매 등을 스스로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자가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 그죠? 그럼 대책 규정을 마련하죠. 그 3항 한정후견의 동의를 필요한 행위에서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의 이익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한 때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의 청구에서 한정후견의 동의를 가름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3. 그래서 뭐요?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은 뭐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유한 행위는 동의를 바꿔야죠. 근데 동의 없이 하면 뭐요? 미성년자하고 똑같이 취소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4항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 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의 동의 없이 했을 때는 그 법률 행위를 취소할 때. 다만은 똑같죠 그죠? 이런 포용이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요. 피특정후견인입니다. 자, 수업 시간에 계속 강조했어요. 피특정후견인은 앞에서 봤던 2명,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과 같이 제한능력자입니까? 능력자예요? 능력자다 그죠? 능력자. 자, 그럼 조문을 봅니다. 14조 2의 1항 가정법원은 질병 등의 그 밖에서는 정신적 제약으로 밑줄 그어져 있죠 그죠? 일시적으로 도움을 요하는 자. 그 다음에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자에서 본인 등의 청구하시면 특정 후견 심판을 한다 그죠? 2항 체크해야죠. 앞에 2명과 달리 이 자는 뭐요? 본인이 반대하면 못하죠 그죠?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심판 못합니다. 그래서 3항 특정 후견 심판을 하는 경우는 특정 후견의 기간, 그 다음에 뭐요? 사무 처리의 범위, 사무의 범위 체크되어 있다 그죠? 이를 정해야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앞에서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종료 심판이 필요하죠 그죠? 근데 이 자는 미리 심판을 할 때 뭐요? 사무 처리의 범위, 후원을 필요한 기간을 미리 정해두니까 종료 심판이 따로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없습니다. 자, 그러면 17페이지요. 요약서 상대방 보호제도로 갑니다. 그래서 제한능력자의 행위는 뭐예요? 이 같은 잘못이 없는 상대방을 희생시켜서라도 제한능력자는 철저히 보호를 하겠다. 이게 민법의 태도다 그죠? 그래서 잘못이 없는 상대방도 보호를 해야 되죠. 그래서 보호대책이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15조부터 17조까지 규정을 둡니다. 최고권은 15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철회권, 거절권 은 16조에서 규정을 두고 있다 그죠? 자, 보세요. 최고권. 최고권은 쭉 떠오른 대로 떠올리고 따라오세요. 최고권 행사는 선의의 상대방에만 인정됩니까? 악의의 상대방에도 인정돼요? 후자다 그죠? 네. 최고권 악의의 상대방에도 인정된다 그죠? 그 다음 철회권은요? 선의의 상대방만 인정된다 그죠? 거절권은요? 악의의 상대방에도 인정되죠? 자, 그 다음 철회권은 제한능력자와 상대방 사이에 어떤 법률에 것이죠? 계약이 있어야 된다 그죠? 매매는 계약이 있을 때 선의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죠? 근데 거절권은 뭐예요? 제한능력자의 단독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죠. 그래서 쓰이는 곳이 다르다 그죠? 자, 그러면 쭉 최고권 따라오세요. 가장 중요한 게 최고는 누구에게만 최고할 수 있죠? 능력자에게만 최고할 수 있다 그죠? 능력자에게만. 따라서 매매 당시에는 갑이 제한능력자였지만 현재는 능력자가 됐다 그죠? 따라서 갑이 능력자가 된 경우는 그때는 당연히 법정 대리인이 있을 수 없죠 그죠? 본인에게, 갑에게. 근데 아직까지 이자가 능력자가 못 됐다 그죠? 그때는 법정 대리인에게. 근데 법정 대리인은 2명이죠. 친권자 또는 후견이다 그죠? 그때 능력을 회복한 본인 또는 뭐요? 친권자 단독으로 추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정 대리인이 뭐요?
그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15조 1, 2항 추인으로 간주한다. 그죠? 추인으로 간주. 그런데 후견인은 단독으로 결정 못하죠. 그때 그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뭐야? 취소 간주다. 그죠? 취소 간주. 15조 3항이죠. 자, 철회권입니다. 철회와 거절권은 상대방이 결정해서 통보한다. 그죠? 그래서 철회는 16조 2항이죠. 선의의 상대방은 제한 능력 자체에서 뭐야? 초인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단독회의는 뭐야? 제한 능력 자체에서 초인하기 전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그죠? 자, 이와 같은 철회 거절은 최고와 달리 뭐야? 상대방의 결정에서 통보만 하는 거니까 뭐야? 법정 대리인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능력자가 되지 못한 제한 능력자에게도 뭐야? 철회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죠? 16조 3항. 자, 그 다음 17조로 오세요. 17조. 자, 18페이지죠. 요약서는 1항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로서 자신을 능력자로 속인다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죠? 그 다음에 2항 체크되어 있죠. 제한 능력자 중 미성년자와 피한정 후견인이 법정대에 도의가 있는 걸로 속인다도 취소 못하죠. 그런데 내용 파도면은 셋째 줄이다. 그죠? 주의할 것은 3명 중 피성년 후견인은 법정대의 동의 자체가 있어봐야 의미가 없다. 그죠? 따라서 동의가 있는 걸로 속이더라도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느 정도 속여야 되느냐. 그죠? 판례가 답입니다. 학설은 말로서 군대 갔다 왔다 사장이다. 이렇게 말로서 속이는 것도 17조 요건을 충족해서 취소권이 박탈된다. 그죠? 그렇지만 판례는 그 정도로서는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생년월일을 조작한다든지 동의서를 위조한 적극적 속임수만이 17조 요건을 충족해서 취소권이 박탈되고 말로서 속이는 것은 여전히 뭐야? 취소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럼 여기까지 문제를 봅니다. 자, 그러면 30페이지 10번으로 갑니다. 10번 19의 차 문제입니다. 같이 볼게요. 제한 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아니한 것은 1번 한정 후견 개시 심판,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의 청구권자. 꼼꼼히 열 필요 없어요. 둘이 뭉실하게 뭐야? 본인, 그 다음 뭐야? 배우자, 친족이다. 그죠? 일정 범위 친족. 그 다음에 뭐야? 지자체장과 검사가 포함이 되더라고요. 지자체장도 청구권자입니다. 그 다음에 2번 특정 후견 밑줄 그심이죠. 특정 후견인. 특정 후견인은 제한 능력자입니까? 능력자요? 능력자죠. 그러니까 뭐요? 그 자 행위를 제한 능력으로서는 취소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피성년 후견인이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가도치 않는 일용품을 구입하는 경우 이건 뭐야? 단독으로 할 수 있죠. 그죠? 성년 후견인이 취소 못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미성년자가 친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행하는 특정한 영업에 관해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이죠. 그러면 그 범위에서는 뭐야? 친권자의 법정 대리권도 소멸하죠. 그죠? 5번 경제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유리한 매매 계약. 이거는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발생하죠. 이건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이거는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다. 그죠? 그렇지만 내가 부모라면 취소 안 할 뿐이죠. 그죠?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11번, 12번 확인하세요. 자, 객관식 문제를 풀 때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문이 반복되는 것은 뭐요? 그 지문을 읽으면서 외울게요. 자, 1번. 이자는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는다. 그죠? 피성년이. 부족한 자는 뭐야? 한정 후견이죠. 그게 틀렸다. 그죠? 둘째 줄 부족한 자입니다. 부족한 자에서 뭐야?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이 떨어진다. 그죠?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에게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속있다. 그죠? 정답 1번이고 2번 가정법원이 갑에 대해서 성년 후견 개시 심판 또는 뭐야?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하고자 할 때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죠. 근데 특정 후견 심판은 뭐야?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다. 그죠? 그 차이점. 그 다음에 3번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인의 법률의 범위를 정할 수도 있고 뭐요? 한번 정했던 그 범위도 뭐요? 다시
변경할 수 있다. 10조 2항 3항이죠. 그 다음에 4번 10조 4항이다. 그죠? 피성년 후견이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대가 가도치 않은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 후견이 취소 못하죠. 예. 그 다음 5번입니다. 종료 심판도 청권자가 청구를 해야 되죠. 한 명 더 추가하면 돼요. 그죠? 이자가 제한능력자가 됐기 때문에 뭐요? 제한능력 심판 청구권자에 대해서 뭐요? 종료 심판 청구권자는 뭐요? 이자의 법정대리인 한 명 더 추가하면 되죠. 법정대리인 이미 있기 때문에 법정대리인도 종료 심판의 청구권자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으로 갑니다. 법정 후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지자체장도 청구권자다. 그죠? 예. 개정법에서 지자체장도 포함되었습니다. 자, 2번 말로 속였다. 그죠? 자, 10조 사항이죠. 콜라 한 병 사 먹는 건 문제 없죠. 근데 뭐요? 피성년 후견이 콜라를 한 트럭 사는 것은 문제가 된다. 그죠? 그 대가 가도치 않는 행위만 단독할 수 있죠. 그 대가가 뭐요? 가도한 행위는 단독을 못 합니다. 거기 속이세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3번 가정법원이 한정후견 개심판 시 피한정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뭐요? 한정후견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했다. 그죠? 그럼 그 범위에서는 동의받지 않고는 못하죠. 그 범위에서는 능력이 제한된다. 그죠? 그 다음에 4번 특정 후견은 본의 의사에 반해서는 선고 못하죠. 그 다음 세 명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피특정 후견인의 공통점이 뭐요? 질병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뭐요? 지속적으로 결여 뭐요? 계속해서 부족, 일시적으로 부족이다. 그죠? 즉 정도의 차이점이지 사무 처리 능력이 뭐요? 부족하다. 그죠? 그래서 한 명에게 세 가지 원인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죠. 그래서 일정한 심판을 하려면 뭐요? 종전에 다른 심판이 있으면 다른 심판은 종료해야 되죠. 그래서 5번 가정법원이 피특정 후견인에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하고자 할 때는 종전에 특정 후견은 종료 심판을 해야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3번 같이 갈게요. 옳은 것은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성년 후견 개심판을 할 수 없다. 틀렸어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못하는 것은 뭐예요? 특정 후견 심판이다. 그죠? 성년 후견 심판, 한정 후견 심판은 뭐예요? 본인의 의사만 고려만 하면 좋겠죠. 그죠? 2번 성년 후견 개시 원인이 소멸한 경우에 본인 등의 청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뭐예요? 법원은 종료 심판해야 된다. 그죠? 본인도 청권자죠. 그죠? 본인도 청권자입니다. 정답이 2번이고 3번 한정 후견 개심판을 한 경우 가정법원은 그 한정 후견의 기간을 정해야 된다. 그 후견의 기간을 정하는 심판은 뭐죠? 특정 후견 심판이죠. 네, 특정 후견의 기간을 정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특정 후견 개시의 요건이 갖춰진 경우 본인은 가정법원에 특정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뭐요? 본인도 청권자죠. 그죠? 본인, 배우자, 친족 등이 청권자입니다. 그 다음 5번 가정법원이 피한정 후견인에 대해서 성년 후견 개심판할 때는 종전에 한정 후견은 종료 심판하여야 한다죠. 예. 자, 그러면 14번, 15번, 16번까지 확인하세요. 자,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우리 문제집의 문제가 뭐요? 난이도가 반 정도는 뭐요? 우리 시험에 30%에 해당하는 어려운 문제가 뭐요? 반 정도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 뭐요? 나머지 반은 뭐요? 70%에 해당하는 문제가 반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문제집은 뭐요? 상당히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원래 비율대로면 뭐요? 70%에 해당하는 문제를 70% 싣고, 그죠? 어려운 문제를 30% 실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뭐요? 그 반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집이 상당히 지금 문제 수준이 높아요. 자, 그 중에서 15번, 16번은 아직까지 답이 된 번 없어요. 언젠가는 여기 답이 됩니다. 네, 틀렸다면 체크를 할게요. 자, 1번은, 14번은 우리가 금방 봤던 거다, 그죠? 자, 이거 보세요. 법원에다가 갑에 대해서 제한 능력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 둘이 뭉실하게 기억해달라고 그죠? 첫 번째 누굽니까? 본인. 그 다음 뭐요? 배우자, 친족. 일정 범위 친족이죠. 그 다음에요? 지자체장, 그 다음에 검사죠. 종료 심판 청구자는 뭐야? 한 명 더 추가하면 되죠. 법정대리다, 그죠? 법정대리를 추가하면 돼요. 자, 그래서 1번, 한정후견인, 법정대리죠. 이자도 뭐야?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 청구자 된다, 그죠? 예. 2번,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못하죠. 그래서 3, 4번,
종전에 심판이 있는 경우 뭐요? 다른 심판으로 갈아타려면 종전 심판은 종료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 5번. 둘 다 본의 의사를 고려해죠. 성년 후견 심판, 한정의 심판은. 자, 15번 중요합니다. 자, 읽어보세요. 을이 채고를 하고자 합니다. 채고는 누구에게만 할 수 있어요? 예, 능력자에게만 채고할 수 있어요. 능력자에게만. 그런데 보니까 가로 부분 아직까지 갑은 능력자가 됐습니까? 못 됐어요? 못 되었죠. 그럼 정답 1번이다. 그죠? 선의의 상대방인 병에 뭐요? 갑에 대한 조건 행사 허용될 수 없다. 그죠? 즉 채고권은 능력자에게만 채고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2번 채고권 행사는 악의자도 행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요? 친권자인 을에서 채권 행사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거절권이죠. 선의의 병은 갑에서 단독의 거절권 행사할 수 있죠. 그죠? 철회권과 거절권 뭐요? 제한 능력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 그죠? 4번 선의의 병에 뭐요? 을에 대한 거절권 행사. 선악불문하죠. 거절권은. 자, 그 다음에 5번 선의인 병에 갑에 대한 계약의 철회권 행사다.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16번요. 미혼인 갑은 부모 동의 없이 그 소유 토지에서 을과 매매 계약, 계약 체결 계약을 체결했다. 이 경우 법령안에 따라서 그때 상대방은 채고권, 철회권, 거절권을 가지죠. 그런데 철회권과 뭐요? 거절권은 동시에는 발생할 수 없죠. 그죠? 즉 제한 능력자 각각 상대방 사이에 뭐요? 매매 등 계약이 있었을 때는 뭐요? 상대방에게는 철회권. 갑의 뭐요? 단독행위라면 거절권이다. 그죠? 근데 사안은 갑의 단독행위입니까? 계약이요? 계약이죠. 그러니까 뭐요? 2번이다. 그죠? 거절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뭐가 돼요? 철회할 수가 있다가 되죠. 예. 계약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거절권 없습니다. 철회권이 발생합니다. 1번. 미성년자도 뭐요? 취소는 단독으로 할 수 있죠. 2번. 거절권 없습니다.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철회권이 을에게 발생합니다. 그 다음 3번. 당시 갑의 부모는 원하면 뭐요? 취소도 할 수 있고 추인도 할 수 있다. 그죠? 4번. 상대방 을은 갑의 부모에서 매매계약 추인 여부 확답을 1개월 이상에 적어서 채고할 수 있고 그때 부모가 뭐요? 거기에 대한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15조 이항이다. 그죠? 추인으로 간주됩니다. 그 다음 5번. 갑이 상대방 을을 김하여 능력자로 믿게 되는 취소 못하죠. 17조 1항이다. 그죠? 자, 그러면 17번. 자, 17번도 또 풀어보세요. 자, 볼게요. 갑은 친구 을이 미성년자임을 모른 채. 자, 그럼 갑에다가 갑은 악의자입니까? 선의자요? 선의자죠. 그에게 1천만 원을 빌려줬다. 1천만 원을 빌려줬다. 거기다 체크할게요. 계약입니까? 단독계약? 계약이죠. 틀려서. 그러면 뭐요? 1번. 갑은 철회할 수 있다. 5번은요? 갑은 거절할 수 있다. 두 개 중에 하나 틀렸죠? 철회와 거절이 동시에 갑에게 발생 못해요. 근데 계약이니까 뭐요? 뭐가 틀렸어요? 5번이 틀렸죠. 계약은 뭐요? 철회권이다. 그죠? 그래서 정답 5번이에요. 이런 문제는 그런 식으로 요령을 풀면 돼요. 두 개 중에 하나가 답이다. 그죠? 그러면 계약 관계가 있었느냐, 단독 행위가 있었느냐. 그럼 두 개 중에 답이에요. 자, 나머지요. 2번. 법정 대리의 동의를 얻어서 을이 갑으로부터 검전을 빌렸다. 그죠? 이건 완벽하죠. 그죠? 그럼 을은 취소할 수 없다. 3번. 갑은 을이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는 그때는 뭐예요? 을에게는 채고 못하죠. 법정 대리에게 채고할 수 있다. 그죠? 4번. 법률의 당시 을에게 의사 능력이 없었다. 그러면 뭐예요?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도 할 수 있고 뭐예요? 의사 무능력자임을 이유로 무효도 주할 수 있다. 그죠? 자, 18번 같이 할게요. 미성년자 갑은 우리가 이미 3, 4월 달에 봤던 기출문제입니다. 친권자 을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 갑은 뭐예요? 친권자 을의 동의 없이 상대방 병과 뭐예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체결한 후 그 대금을 지급치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갑도 뭐예요? 취소는 뭐예요? 단독으로 할 수 있죠. 법정대리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죠. 틀렸습니다. 2번. 상대방 병은 갑이 을에 보여서 미성년자가 아니자고 묻자 뭐죠? 갑은 말로써 아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죠. 요거는 17조의 속임수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죠?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 3번.
병이 성년이 되지 않는 갑에게, 밑줄 보세요. 성년이 되지 않는 갑에게. 최고는 누구에게만 최고할 수 있어요? 능력자이다. 그죠? 근데 아직까지 능력자가 못 됐죠. 그 자에게 최고의 바이 뭐예요? 무효다. 그죠? 예, 최고의 건은 발생치 않습니다. 틀렸어요. 자, 그 다음 4번. 갑이 매매 계약을 취소하는 데 대해서 친권자 어른 동의권이 있지만 말도 안 되죠. 그죠? 예. 취소는 동의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뒷부분도 틀렸다. 그죠? 자, 어른 스스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말도 안 되죠. 법정 대리인도 고유의 취소권이 있다. 그죠? 그 다음 5번이죠. 병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친권자 을에게 초인여부 확답을 최고했으나 친권자가 거기에 대한 확답을 바라지 않는다. 그죠? 친권자입니다. 그럼 뭐요? 추인간주다. 그죠? 15조 2항. 이렇게 되죠. 정답 5번입니다. 자, 그럼 19번 풀어보세요. 기억입니다. 최고는 누구에게만 최고합니까? 능력자이다. 그죠? 그래서 갑이 매매 당시에는 제한 능력자인데 이제는 뭐요? 능력자가 됐다. 그죠? 그럼 누구에게? 갑에게 최고를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기억.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유예기간을 정해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된 초인여부 확답을 뭐요? 최고할 수 있다. 그죠? 그 자에게 최고해야 돼요. 그 다음 기억.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가 된 후에. 그럼 뭐요? 능력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갑에게는 법정 대리인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럼 법정 대리인 상대방이 될 수 없어요. 이제는 법정 대리인은 없어집니다. 능력자가 됐기 때문에. 그때는 법정 대리인이 아니라 뭐예요? 본인에게 최고해야 되죠. 그래서 법정 대리인에게 최고해야 의미가 없어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디귿 리얼이다. 그죠? 계약 당시에 제한 능력자임을 상대방이 몰랐다. 그죠? 선의자. 그 자는 제한 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계약이죠. 초인세까지 철회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 리얼.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로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때는 취소할 수 없다. 그죠? 17조 1항이죠.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진행할게요.